대리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저는. 네, 그렇죠. 네, 회사 사장들도 만나고, 현장에서 진짜 막노동 하시는 분들도 만나고, 또 학생도 만나고, 뭐, 사회 초년생도 만나고, 뭐 이러는데, 그 만나는 사람들하고 뭐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상 사는 얘기죠. 네. 예. 꼭 아까 뭐 정치하니까 뭐 되게 부담스럽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냐면 저는 그런 걸 잘 몰라서 정치 이런 거 진짜 몰라요. 그러니까 경제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관심을 그죠, 관심이 대한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러면은 뭐 이제 왜 정치 욕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나라 국민같이 정치에 관심 많은 국민이 없어요. 네. 그죠? 많이 하죠. 예, 다 술자리 가면 전부 다 정치하고 다 정치 평론가들이야. 네. 예. 평론가죠. 네. 그러고 다 잘못했대. 그러고. 근데 어쨌든 이제 정치가 우리가 볼 때는 뭐 국회의사당에서 하고 있는 게 정치라고 생각하지만 네. 친구하고 만나서 만약에 놀러 가는데 어디로 놀러 갈까 결정하는 것도 사실은 정치. 네. 그 정치예요. 큰 의미에서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어디로 갈 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결정하는 게 사실은 그거 하나하나가 다 정치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제가 나이 이제 한 40 됐지만 예. 제가 40이 됐다고 해서 정치를 뭐 정치 경제에 대해서 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유, 왜냐면 저는 뭐 알기 때문에 정치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말하는 게 아니고 하니까 왜 그냥 무지한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이 그래요. 특히나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더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옛날에는 지금 몇 형제분이 어떻게 돼요? 위로 형 한 명 있어요. 그러면 이 형제? 네. 두 형제? 네. 그렇죠. 이제 우리는 오형제예요. 네. 오형제고 우리 세대들이 다 형제들이 그 정도 이제 3명에서 5명 사이. 그리고 이제 우리 아버지 때 가면 우리 아버지 때가 9남매고 뭐 12남매 뭐 흔하게 봐요. 네. 좀 줄어들죠? 네. 근데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는 이제 하나, 그죠? 네. 또 아예 안 낳기도 하고, 예, 그냥 부부가 그냥 우리끼리 즐겁게 살다가 가자, 뭐 이런 저기도 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친형이 예. 정치 이런 거에 되게 경제에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저희 친형이랑 이런 얘기했으면 정말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정치에 대한 부분들을 뭐 꼭 뭐 저게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사실은 알 필요가 있는 게 정치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거 친구들끼리 만나서 뭐 먹을까 어디 갈까 뭐 이런 것도 정치라고 했지 이건 굉장히 큰 의미의 정치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정치하면 이제 국회의사당에서 네.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을 정치라고 하면 이제 그걸만 보더라도 이제 그러면 정치가 뭐 하는 거지 하면 내가 볼 때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낸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결정하는 일이 정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맨날 국회의원들은 우리 지역구 예산 얼마 따왔네 뭐 이 얘기를 네.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말하자면 세금이 내가 낸 돈이잖아요. 네. 내가 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 그쵸. 이것을 이명박 같이 막 강판한 데다가 막 수십조 때려 불 거냐. 네. 그거 다 우리 돈인데 그렇게 쓰고 있는 거. 근데 아니면 진짜 어려운 사람들 복지를 위해서 좀 아니면 요즘 사교육비 뭐 저긴데 그 교육 바꿔가지고 사교육 없애서 아니면 뭐 유럽 같은 나라는 공짜예요. 학교 다니는 게. 네. 프랑스는 용돈을 준다 그러는 학용품비, 네. 뭐 용돈 그것까지 다 부담을 하죠. 국가에서.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내는데 네. 불만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에 비하면 세금 많이 내는 짓이 안 돼. 조금 뭐 저기 하면 난리가 나죠. 세금 폭탄이니 뭐니 그렇죠. 하면서
이제 돈 내는 거에 되게 아까워하는데 정작 그 돈을 어떻게 쓰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신경 안 쓰는 측면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안타깝고 그래서 저번에 TVN인가 예. 그래서 나왔는데 그런 강사분이 나오셔가지고 예. 그 선진국 예. 노후에 대한 거에서 해서 예. 독일을 상대로 한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예. 하다가 얘기하는 게 한국 같은 경우는 예. 제가 만약에 오늘 실직이 됐어요. 그러면 예. 당장 내일 뭘 먹고 살지? 그렇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독일은 안 그렇다. 워낙 세금이 낸 게 있기 때문에 당장 내가 오늘 실직이 돼도 그렇지. 연금이라는 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 그게 좀 틀리다고 하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보기도 했고. 예. 이제 그런 거 하나하나 보면 왜 우리는 이렇게 못할까? 그러니까 우리는 걔네들보다 독일이나 뭐 스웨덴이나 뭐 이제 어쨌든 복지가 나름대로 잘 되는 그런 나라들에 비해서 그렇다고 또 되게 못 사는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세계 경제 10대 강국이에요. 아, 그렇죠. 예. 근데도 맨날 저기 복지에 대해서 이게 아까 그게 복지잖아요, 그죠? 네. 실업급여 네. 그리고 또 재활 프로그램 저 교육도 해가지고 다시 취직할 수 있게 하고 그동안 먹고 살 수 있게 수당도 실업 수당도 지급해주고 계속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죠. 나중에 65세 이상 연금 없으면 근데 그런 복지를 좀 확대하자고 하면 뭐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거냐, 그죠? 그런 거 하고 지금은 이렇게 막 퍼주기식 복지가 아니라 성장이 우선이다. 네.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되죠. 파이를 먼저 키워야 된다. 네. 그래야 나눠 먹을 게 생기지. 먹을 거는 요만큼밖에 없는데 호떡같이 요만한 거 갖고서 몇 명이 나눠 먹냐. 큰 파이를 만들어야 그래도 여러 사람이 먹고 살지 않냐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성장 우선론이거든. 우선 성장해야지. 나눌 것도 있고 서로 이렇게 먹을 것도 있고 한데 근데 그 성장 우선이 8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성장 우선이에요. 도대체 언제까지 성장할 거냐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외형적으로 성장했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이제 만약에 무슨 뭐 모임을 한다, 개 모임을 하던 뭐를 하던 이제 회비를 내잖아요. 네, 그렇죠. 회비를 내는데 그 총무가 이게 영수증 처리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돈이 뭐 제대로 보고도 안 하고 모임 한 달에 한 번 모임할 때마다 지난달에 회비는 얼마를 누가 얼마를 냈고 뭐 식비에 얼마를 썼고 뭐 하는데 얼마 썼고 그 총무가 다 보고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얼마 있나 그러고 이제 나중에 어떤 모임은 그게 잘 안 돼서 막 술 먹다가 상 뒤엎고 싸우기도 하고 그죠? 네. 그런 일 우리 주변에서 막 보잖아요. 네. 그 상다리까지는 안 엎어도 얼굴 붉히면서 네. 그런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이 조그만 모임에서도 그러는데 내가 내는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몰라. 이거는 좀 어폐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죠? 어이구야, 뭐야, 왜 이래. 혹시 세금 얼마 정도 내시는지 아세요? 맞아요. 뭐 급여를 탔을 때 직장 그러니까 이런저런, 그러니까 얼마 정도 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1년에.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다 따져서. 뭐 직장에서 뭐 예를 들어서 한 300을 한다고 하면 한 40 정도 되죠. 그렇죠. 이것저것 해서 그게 이제 세금 저기는 저 사대보험 뭐 이런 거는 그거 포함해서 한 40 정도. 그러니까 300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뭐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한 300 되는데 거기서 세금이라고 한 40만 원 떼어버리니까 그러면은 40만 원씩 뛰면 480만 원이잖아 1년이면. 이게 그거는 세금 중에서 세금이 크게 두 가지 있잖아요. 직접세잖아요. 직접 내가 내는 돈이잖아요, 그죠? 근데 더 저기 한 거는 간접세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는 세금.
가서 기름 떨어지면 기름 넣으면 주유세죠. 그죠. 주유세도 세금 내야 되고. 그 뭐지? 무슨 세라는 게 그게. 그러지 또 내가 어디 밥 먹고서 카드 긁으면 거기도 세금 붙는 거거든 사실은. 예. 부가가치세. 예. 주유하더라도 주유세 내야 되고. 예. 저기 뭐 로또라도 한 번 하려면 로또도 세금이에요 사실은 그게. 세금이 다 나가는 거죠. 예. 하나하나에. 그러니까 내가 내는 직접세만큼 아니면 그거보다 소비 성향에 따라서 그거보다 더 많은 세금을 사실은 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 예산 400조, 450조만 내년이 500조 된다고 그러나 뭐 그런데 거의 50%에 45% 정도가 간접세로 충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실적으로 이게 체감하기로는 내가 그만큼 내는 것 같지 않지만 다 지금 세금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것만 월급에 대한 세금만 내는 게 아니라. 그렇지 우리는 그 착시가 일어나는 거죠. 착시가 일어나는 거. 내가 이거 내고 있으니까. 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간접세가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간접세 많이 나가죠. 근데 이제 직접세는 이 차등을 두잖아요. 네. 많이 버는 사람과 급여 500만 원 버는 사람 받는 사람하고 300만 원 버는 사람하고 연봉에 차등을 두니까. 그러니까 그건 이제 오히려 차등 두지만 그게 평등한 거죠. 그렇죠. 그죠? 그게 평등한 많이 낸 사람은 그렇죠. 많이 번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번 사람은 적게 내자. 그런 거죠. 근데 간접세는 전혀 평등하지가 않아요. 네, 평등하지 않죠. 저기 삼성의 이재용이가 소주 한 병을 먹든 서울역 노숙자가 소주 한 병을 먹든 똑같이 내는 거예요. 세금 똑같이 내야죠. 그렇죠. 떼거든요. 거기에 이제 주세가 붙으니까. 그러니까 간접세는 어떻게 되게 불평등한 거예요. 네. 뭐 그렇다고 맞아요. 뭐 노숙자가 무슨 호텔에 가서 자고 뭐 이러지 않겠지만 어쨌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 근데 그 간접세가 사실은 우리나라가 되게 높아요. 직접세를 높여야 되는데 네. 직접세를 높이면 저항이 오죠. 많이 오죠. 안 오진 않겠죠. 그렇지. 당장 내가 지금 만약에 300만 원 받고서 40만 원 이것저것 떼가는데 다음 달부터는 50만 원 떼가겠다 그러면 이제 들그레 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니까 그거는 쉽게 못 건드리고 제일 쉽게 건드리는 게 그 물건 속에 들어가 있는 세금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단적인 예가 담배. 그죠? 2,500원에서 4,500원. 2,500원, 4,500원. 이거면 세금 더 얻어간 거예요, 그게. 네. 담배는 말도 마세요, 진짜. 예. 진짜 말 많은 거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비유가 맞는지 모르는데 이제 거위털을 뽑듯이 살살 뽑아간다는 게 하나 뽑을 때 모르거든요. 조금 있다 또 하나 몰라요. 아프지도 않고 근데 나중에 보면 벌거숭이가 돼 있는 거야. 예. 이거 2,500원에서 4,500원인가 올라갈 때도 일반 저도 이제 흡연을 하지만 옆에 있는 친구 다 그랬어요. 끊는다 아예 그러죠. 끝이다. 이거는 뭐 담배를 끊으라는 거지. 이건 더 있냐. 근데 이게 사람이 또 적응의 동물이라고. 맞죠. 얘 또 맞아요. 4,500원이니까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담배값이 4,500원이라고 그냥 인식이 4,500원. 돼 있는 거죠. 또 그렇게 돼요. 근데 또 웃긴 게 박근혜 때 그랬잖아요. 네. 연구를 했대요. 최대 얼마를 올려야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저기 효과가 있죠. 에이씨 끊어버릴 거야. 3개월 정도는 담배 소비가 줄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 이제 나도 돌아보면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최대 얼마까지 올렸을 때 이 금연자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그때 2,500원 당시에 2,000원을 더 올리면 연구 결과가 그렇게 나왔대요. 그래서 4,500원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딱 적중했고 여전히 담배는 다 피고 알게 모르게 담배 필 때마다 거위털 뽑히듯이 하나씩 뽑혀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요. 예. 예전에는 10,000원이면 4갑을 살 수 있는 거 지금 2갑밖에 못 사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담배 올릴 때만 해도 차라리 몇만 원을 올렸어야 돼. 정말로. 만약에 그러면 세금이 안 거치잖아요. 쟤네들이 봤을 때는 진짜 끊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더러워서 끊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요. 몇 번을 했어야. 왜냐면 저희가 그렇지. 알다시피 직장인들도 많지만 그 집에서 이제 와이프라는 분들이 그렇지. 돈 관리하면서 남편들이 이제 돈 받고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많은데 그분들 대충 뭐 평균 따지면 한 뭐 평균 한 용돈 5만 원? 뭐 그러면 담배 한두 갑인데 누가 다 펴요? 그렇지. 못 피죠. 애초에 그러니까 아예 진짜 그렇지. 시원하게 금연이 그러니까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금연을 올린 유도하게 해서 네. 올린 거라면 그래서 올린 거잖아요. 그렇게 올리는 게 맞죠. 근데 그러면은 그렇게 올릴 거였으면 시원하게 진짜 올리던가 욕 한번 먹고 시원하게 올리던가 아니면은 적당히 뭐 저기 몇천 원 더 올렸으면 좀 또 흡연자들이 많이 많잖아요. 그렇죠. 흡연 저기 자리 좀 만들어 달라. 맨날 골목에서 담배 피고 눈치 보면서 피고. 저도 지금 담배 피지만 뭐 저는 여기 청주 수도권이 아니기 때문에 눈치 보면서 피긴 하지만 그래도 눈치는 보여요. 네, 그렇죠. 담배 필 때마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맨날 사람 지나가면 괜히 막 미안하고 막 그래요. 더군다나 여자 손 가리고 입 가리고 이렇게 코 가리고 가면 네. 되게 미안하죠. 한참 뭐 인터넷 막 댓글에 오르는 게 그렇게 세금을 뽑아갔으면 또 흡연자들 그렇죠. 담배 피는 데 좀 만들어 주던가 그런 것도 하나도 안 만들고 흡연 구역만 제재하고 그럼 당연히 흡연자들만 짜증이 나는 거죠. 그리고 담배로 인한 만약에 폐암에 걸렸다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그것도 지원도 안 해주고. 당연히 지원해줘야 되는 거고. 근데 그런 건 안 하고, 그러니까 제일 쉽게 국민들한테 세금 아주 뭐 가정주부가 됐던 노숙자가 됐던 누가 됐던 가장 평등 제일 많이 뜯어낼 수 있는 게 간접세를 늘리는 거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300 월급 받아서 40만 원 내는 거 말고 그 이상을 더 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모아진 돈을 어떻게 쓸 건가. 그러니까 보면 뭐 대기업들 뭐 저기 한다고 지원해주고, 물론 대기업 지원할 거 있으면 지원해야죠.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진짜 필요한 데다가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런 얘기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 윽박지르죠.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 하나,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낸 돈을 제대로 좀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명박도 얼마나 많이 그 세금 낭비했어요. 아이, 그럼요. 예. 그 강바닥 파는데 들어간 돈 22조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그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네. 그것뿐만 아니라 뭐 자원외교 한답시고 외국인 가가지고 진짜 1,000원에 살 거 10만원 100만원에 다 사고 글로벌 호구라는 소리나 듣고 돌아다니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사기만 했겠어요? 커미션 안 받았겠어요? 아이, 그런가. 근데 1,000원짜리 10만원 주고 사겠다는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참 챙긴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낭비하고 그냥 피땀 흘려서 번 돈, 진짜 생떼 같은 내 돈을 그런 식으로 쓰는 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쓰지 말고. 근데 지금 이제 애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몇 살이에요, 애기들이? 한 3달. 네? 3살. 3살? 네. 아우. 그 앞으로 진짜 이게 대학 졸업하고 그 취직할 때까지 네. 책임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책임져야죠. 근데 사교육비도 그렇고 뭐 모든 게 다 저기잖아요. 네. 부모, 그러니까 각 가정에 맡긴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육아나 뭐 이렇게 교육의 문제를. 사실은 그거 우리가 이게 그 이명박이가 쓴 22조만 가지고도 10년간인가? 네,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우리나라 전체 대학생들 무상으로 대학 입학금 등록금 없이 다닐 수 있는 돈.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만약에 복지 쪽에 썼으면 그런 게 예전에 그렇죠. 저기가 나왔는데 어마어마해요. 네. 그러니까 재원이 없다. 이거는 사실은 안 맞는 거죠. 제대로 쓰면 되는데. 그렇죠. 제대로 쓰면 되는데. 근데 이제 제대로 쓰게 하려면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모임에서 개 모임에서 총무가 아니면 회장이 저 지네들끼리 짝짝꿍해서 어떻게 하지 않나 이렇게 그렇게 온 신경을 써서 쳐다보듯이 그거보다 더 큰 우리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를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쳐다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겁먹어요. 그렇죠. 예. 국민들이 관심 갖고 지켜보면. 그래서 정치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요. 지네 겉으로는 입에 발린 말로는 우리나라 국민들 정치에 너무 관심 없어서 큰일이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속으로는 땡큐죠. 그렇죠. 예. 최근에 이거 그래서 정치인들 특히 국회의원들 저희는 예. 그 일반 시민들은 그러잖아요. 국회의원이 뭐 이렇게 중요하냐 연금 월급 깎아라 그래서 은근히 많이 나오잖아. 니네들 하는 게 뭐 세비 그렇죠. 예, 세비라고 그러지 걔네들은. 세비 나오고 활동비 이런 거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KBS 이런 데서도 얘기 나왔던 게 다른 나라 그 복지 좋은 나라는 국회의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그래서 다큐멘터리로 얘기하면 그분들은 기사도 없고 그냥 버스 타고 다녀요. 맞아요. 그래서 애초에 국회의원에 대한 업무 자체를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그 권위의식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일반 사람들이 출퇴근 버스 타고다니고 택시 타고 다니면서 그냥 맞아요. 자전거 일하듯이, 타고 직장일 하듯이 맞아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국에서는 이게 권위의식이 너무 많으니까 굉장한 권력이죠. 권력이고 기사가 있어야 되고 항상 그 차를 끌고 다녀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만 해도 국회의원이 한번 배지 달고 나타나면 인사드리고 예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면은 예 월급 많이 받습니다 하잖아요. 예. 해외에서는 국회의원 왔다 갔다 하면 관심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국회의원 하는 일이 그냥 직업이고 일이니까 그냥.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그냥 약간 봉사의식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지. 그런 데에 대한 없더라고요. 예전에. 그러니까 거기 아마 나왔을지도 몰라요. 다큐멘터리에 스웨덴의 국회의원은 급여도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저기가 없어요. 보좌관이나 이게 없어요. 자기 혼자 다 해야 돼요. 입법 혼자 다 해야 되고. 근데 그럼에도 법안 발의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데 가면은 일 많이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자기 저녁이 있는 삶, 내 개인적인 생활을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만큼 있냐 이게 중요하지. 그치. 급여가 얼마냐 아니면 사회적으로 보여지는 이런 건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근데 유일하게 잔업 특근 철야를 하는 직업이 국회의원이래요. 뭐 그렇게 하는 거고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서는 그렇다고 우리나라 같이 한번 뜨면 기관장들 나와서 다 꼽고 이런 것도 아니고 다 인사하고. 근데 그런 특권도 없는데 그러면은 그런 나라에서는 정치를 그럼에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겠어요? 관심 있고 내가 정치를 통해서 이 사회를 조금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사명감 가진 사람이나 국회의원 하지. 그렇죠. 우리나라 같이 이제 돈 좀 얼마 되면 이제 주변에서 하죠. 이제 한번 배지 한번 달아야죠. 그러니까 배지 달고서 또 일도 안 해요. 그분들은 보니까 국회의원 분들은 그냥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식당에 들어가서 그냥 밥을 먹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나라 백반 먹듯이 먹고 주위에서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국회의원도 모르고 그냥 직장 먹나 그렇죠. 보다 그런가 보다 해요. 독일의 총리가 여성 총리잖아요. 메르켈 총리. 메르켈 총리는 퇴근하면 장바는 슈퍼마켓 장 봐서 퇴근한대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날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그죠. 당신의 직업은 총리다. 내 직업은 굴뚝수송공이다. 그거예요, 그냥. 당신의 직업은 그건 내 직업은 이거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차별이 없고. 우리나라는 그잖아요. 이제 꼬마 애들 보면 이제 힘들게 일하는 길거리에서 청소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나라 엄마들은 그러잖아요. 저 아저씨 잘 봐. 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저렇게 돼. 그죠? 저렇게 돼. 그러니까 너 공부해야 돼. 그러면서 애들이 저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아주 못 배운 사람들이고 아주 그 형편없는 사람들이고 뭐 이런 생각을 갖죠. 근데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 그 청소부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러니까 우리는 뭐 노동자들이라고 해도 아우 너는 펜대 굴려야지 그런 거 하지 마라 뭐 이러는 건데 그 아이들의 대부분이 나중에 크면 그 분야에서 일을 해요. 그죠? 어려서부터 엄마가 펜대 굴리고 너는 판검사 해라 한다고 해서 판검사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소리 저도 들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런 직업에 대해서 이제 딱 구분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아, 뭐 국회의원 되고 뭐 저기 하면 저런 사람이 돼야 돼. 뭐 저렇게 되지 말아야 돼. 뭐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 사회는 이제 뭐랄까 아주 직업에 대한 뭐 말은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그게 많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그냥 하나의 직업이어야 되고 보좌관이라는 거지. 국회의원 네가 하려고 했으면 그만큼 네가 노력을 해서 네가 법안 만들고 바꾸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보좌관 이거 없애야 돼요. 급여도 줄이고 지금 택도 없이 많이 가져가요. 그러니까 그러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아, 돈 있다고 내가 미쳤다고 돈 있는데 그 힘든 일을 왜 하겠어요? 특권 없애고 뭐 이렇게. 사실은 이게 그래서 그냥 조금 이렇게 관심 갖고 이렇게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정치가 하나둘 막 급격하게 바뀌진 않겠죠. 하나둘 바뀌어 나갈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기득권 이 분들이 내려놓으면은 참 좋은데 그거 절대 자기들이 안 내려놔요. 절대 안 내려놓지. 그렇죠. 그 박근혜 가만히 있었으면 안 내려놨어요. 어떻게든지 더 저기 할 건데 내려놓게 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사실은 국민의 힘이고 정치가 그게 국민들이 그게 했던 것 자체도 정치거든요. 그 힘으로 한 거죠. 예. 진짜 국회의원들이 기득권만 좀 놓고 하나 되면 서로 뭐 총선 때 저 국회의원 했습니다 이런 얘기도 없을걸요? 그렇죠. 서로 하기 다르니까. 여기 우회전 내리세요. 여기서 우회전 할까요? 예. 단지에 주차대가 없어요. 이게 저기 그동안 그러면 선거는 투표는 하셨어요? 아니, 계속 하긴 했죠. 여기서 투표를 투표는 계속 했어요. 잘 하셔야 돼요. 정신 잘 몰라도. 그러니까 인터넷 요즘 잘 돼 있잖아요. 검색해 보면 후보자가 어떤 일을 했나 뭐 이렇게 해서 조금 관심 갖고 뭐 이렇게 하면 하나둘 바뀌지 않겠습니까? 네. 이거